실제 갑골문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갑골문은 전체 내용을 전사, 정사, 점사, 험사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예문을 볼까요? 자,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개사일에 껍질에 점을 쳤다. 이것이 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게 된 배경을 말하는 것이 전사이겠군요. 앞으로 열흘 동안 재앙이 없겠는가? 라고 점을 쳤다. 점을 친 내용, 점을 쳐서 알고 싶은 것이 이 정사에 해당합니다. 왕이 점괘를 보고 귀신이 앙화를 부려 아마도 불길할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사는 이 점괘에 대해서 판단하고 길흉을 기록한 것이 되겠군요. 닷새가 지난 정유일에 과연 불길한 일이 서쪽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이 험사가 됩니다. 점을 치고 난 후에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증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험사입니다. 갑골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갑골문을 지금 한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뜻은 왕이 점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였다. 8일 후인 경술일에 과연 구름이 동쪽으로부터 이르렀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저녁 무렵에는 북쪽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서 황하의 물을 들이켰다. 했네요. 당시에는 무지개가 마치 동물처럼 황하의 물을 들이키는 좋지 않은 존재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측, 여규, 출홍, 자복, 음화라고 하는 글자를 오른쪽에 있는 갑골문과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가지고 있을 유자. 이 글자는 발이 나가는 모양이죠. 이것이 바로 출자이네요. 이 글자는 무지개 모양 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코비자이고 스스로 자자의 원형이죠. 이 글자는 사람 둘이 서로 등을 어긋나고 있는 북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야말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뭔가 마시고 있는 모양이죠. 음자, 우자하고 가자는 조금 흐리네요. 이렇게 갑골문에는 지금 한자에 원형이 되는 글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갑골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갑골문의 그림과 이 갑골문을 도형에 맞춰서 현대의 중국어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살펴보면 계묘일에 점을 쳤다. 오늘 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 점괘에 대해서 그 비가 서쪽에서 오는가, 그 비가 동쪽에서 오는가, 그 비가 북쪽에서 오는가, 그 비가 남쪽에서 오는가 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점괘였군요. 갑골문의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갑골은 좀 크니까 더 잘 보이겠군요. 그 내용을 옮겨보면 병자일에 관측대를 세우는데 바람이 없을까요? 8일 저녁에 바람이 없고 날이 맑다 라는 뜻이 있네요. 이 중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자, 병자일의 기, 그 기자, 삼태기 기자입니다. 삼태기 모양이 그 기자로 변하게 되죠.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설립자. 그다음에 아래 위 깃발이 나무기지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모양, 가운데 중자. 이것은 망하다, 또 죽다, 없다 라는 무자입니다. 망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람풍자는 좀 특이하죠. 고대 시대에는 이 바람이 마치 생물처럼 발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 팔자, 그 다음에 다리죠.
저녁 석자로 쓰였네요. 없을 무자, 망할 망자. 바람풍 똑같은 거죠.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모양 양자입니다. 해 일자이네요. 이렇게 갑골문은 옛날에 그 도형 그림이 어떻게 문자로 바뀌어지는지 그 상용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갑골문의 내용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아래에 있는 갑골을 옮겼습니다. 갑자복, 왕질치, 무의. 갑자가 점을 쳤다. 왕의가 아픈데 뽑지 말까요? 정, 지리, 유해. 점을 쳤다. 귀병이 있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자, 글자 살펴보시면 여기에 그 왕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병상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 아프다 하는 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치네요. 이빨치. 입구 안에 이빨이 나 있는 모양이죠. 없을 무자. 그리고 여긴 잘 안 보이지만 바꿀 역자입니다. 오른쪽 거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점을 치다 라는 정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아픈 모양이죠. 이거는 귀자 모양이네요. 그리고 오직 유자. 여기서는 새 모양. 뜻이 없는 글자로 쓰였지만 새 모양입니다. 있을 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해롭다 할 때 해는 마치 그 재앙을 귀신처럼 표현을 해냈군요. 이렇게 갑골문 차근차근 보면 이 글자들이 그림 같으면서도 이 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갑골문의 내용을 봤었죠. 갑골문에서 질병을 묻거나 기상을 묻거나 또 앞으로 기룡을 묻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골 문자들을 봤었는데 갑골 문자들 상형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마치 그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의 문자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왼쪽에 있는 것들이 갑골문이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의 해서 한자이죠. 그리고 순서, 해석하는 순서를 밝혀놓은 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점선의 화살표입니다. 이 불자, 안일 불자, 그 다음에 비우자, 비가 오는 모양이죠. 이거는 단검을 나타내는, 칼날을 나타내는 신자입니다. 맵다 드시겠네요. 묘자, 점을 치다 하는 정자였죠. 갑골의 모양, 귀갑의 모양입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는 모양이죠. 역자, 이 비가 오다, 우자 그랬네요. 금자, 날일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날카로운 비수를 꼽은 이 신자입니다. 이거를 해석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네요. 신묘, 정, 금일, 신, 적, 우. 점괘는 구루로 나왔습니다. 신묘의 날에 점을 치다. 오늘 신묘 날에 이 적자는 사실은 역자이죠. 역시 비가 오겠는가? 점괘에서는 오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골문을 밀고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군요. 지금까지 갑골문자 살펴보았습니다. 밝혀진 글자는 2000자 정도 되고 갑골문 편에 있는 글자까지 5000여 자 이상 연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한자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한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갑골문자의 문자로서의 성격은 상형자 외에 지사자, 회의자,
형성자, 가짜자까지 한자 조합의 원리가 거의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렇지만 역시 상형성이 강해서 밑에 보는 그림처럼 같은 글자여도 여러 가지 자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두 말 마자를 상형한 글자들인 것이죠. 통통한 말, 갈기가 좀 있는 말, 눈이 큰 말, 이렇게 나뉠 수 있겠네요. 갑골문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림과 문자의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는 문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갑골문에서 현재 한자로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갑골문은 금문, 소전, 예서, 해서, 초서, 행서로 점차 자체가 변해가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체는 많이 쓰고 있는 인쇄체 한자는 바로 해서입니다. 밑에 글자를 보시면 집안에 여자가 앉아있는 갑골문 형태의 금문, 전국식의 금문에서도 이 모양은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진나라 때 자체를 통일하면서 소전체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획이 좀 더 길어지고 네모에 가까운 형태가 되면서 좀 더 추상화되는 느낌이 있죠. 해서체에서는 이 획과 선이 반듯반듯해지면서 좀 더 도형성에서는 크게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글자 보시면 갑골문에서는 그림처럼 보였던 이 말맞자가 금문에선 조금 추상화되어지고 소전에서는 이 획이 길어지면서 좀 더 문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해서체 말맞자이죠. 예서체는 전서에서 해서로 가는 중간 단계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빨리 쓰는 조서체, 역시 행정문서에서 빨리 쓰게 되는 행서체, 이렇게 바뀌었군요. 자, 그러면 갑골문 공부 다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